이명박 씨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최소한 일주일 안에 논현동 자택을 떠나서 무상급식을 먹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말 동안에도 테니스 치었다고. 네. 그 테니스 치면서 2년 후에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예. 네.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관례에 따라서 자기가 2년 정도면은 사면돼서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인데 택도 없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여론을 계속 봤을 거라고 보고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구속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에 큰 획을 또 하나 긋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검찰 출석하는 날도 엄청 떠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떨고 있다는 게 보여요. 대통령을 지냈지만 현재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경호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 일개 개인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런 멘탈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지만 대통령이었다고 쳐봐요. 날마다 이명박의 비리가 터져나와요. 방송만 틀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출석해서 사실상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10만 달러 제외하고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상황인데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중에 저는 3분의 2는 검찰이 적당하게 언론에 어레인지해 준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사 대상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중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뭐 작전명, 뭐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건데 그게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분노한 게 국정원 대북 공작비 이걸로 바다 이야기를 그렇게 캐고 다녔대요. 2012년 4월 총선이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 해에 12월 달에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바다 이야기 관련해 갖고 필리핀에 도주했던 관련자를 국내에 송환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폭로하고 추모 분위기를 꺾자는 의도에서 이 공작을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방송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있었으면 진작 털렸을 거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털어도 사건의 관련성, 개연성이 안 나오니까 무혐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지광 스님이란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덕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한 신문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야.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본배기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제안이 말이 제한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건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을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 생각이 나서.
지광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 대학 설립의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들어간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뒀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에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 제과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원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원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 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 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원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 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지. 경제 그룹, 예, 예. 문화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튜 너도 냈지 이렇게 다 지목하는 밝혀야 유튜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득을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 릴레이 하는 거야? 예, 유튜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겨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간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 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료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 스를 부릅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 참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네. 일단은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SNS에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연기 생활에 힘들다. 이제는 종집을 찍겠다.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소속사도 놀라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연락을 취해보고 이제 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완전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태임 씨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개인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지금 소속 기간도 1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더 훨씬 해야 되는 기간인데 예. 전속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구를 뭐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최종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계약 기간 1년이 남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이해한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상대방 소속사의 어떤 큰 잘못이 없지 않는 이상 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한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태임 씨가 너무 악플 때문에 여러 가지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충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 주어진 계약 기간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차하거나 일을 안 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또 두 번째는 다른 신상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거 좀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신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급박한 사정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또는 세 번째는 연예계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기획사랑 일을 못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태임 씨가 어찌됐든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예.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 설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직접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조광영 기자님, 근데 네.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이 유독 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설현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주 저도 이제 사진을 받아봤어요. 예. 깜짝 놀라서 지웠는데 정말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합성을 잘 했더라고요. 교묘하게. 설현 씨의 얼굴과 이제 여성의 몸을 합성한 화장실에서 찍은 컷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합성 사진이라고 판명이 났죠. 하지만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파장이 되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어떠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뭐 본인에게는 하지도 않는 일인데 괜한 오해를 또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예. 점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참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손정혜 변호사님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는 나오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처벌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캡처해가지고 처벌 요청하면은 뭐 기소유예로 봐줄 수도 있지만 벌금형 정도 이상,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특히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하고 나서도 이걸 무분별하게 지금 유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내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경향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연예인이라서 합의해주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합성사진이라고 알려졌으니까 빨리 내리시거나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보영 씨도 지금 뭐 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것이 그 댓글을 함께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스타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팬들과 대화를 하다가 악플들을 봤나 봐요. 하지만 이제 웃을 넘겼는데 한 번만 다시 또 이런 글을 올리면 종이 한 장 날리겠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박보영 씨를 집요 괴롭히는 네티즌이 있다고 해요. 본인도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참고 있는 단계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이 같은 악플 테러를 하게 된다면 본인도 예. 묵과할 수 없다. 강력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수가 좀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가장 이게 악성 댓글 가장 큰 책임이 이 법적인 제도적인 게 미비돼 있고 예. 또 하나는 포털에 그거를 이용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지금 뭐 그 악성 저런 게 댓글이나 저런 게 뭐 나체 사진 합성하고 해봤자 대부분 가서 법정에 가도 50만 원 벌금 내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겁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실형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탤런트 그 김가연 씨도 네. 그 정치인한테 국회의원 만나서 이거를 댓글 없애는 방법을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잘 듣더니 나 바쁘니까 보좌관 만나라고 하고서 가더래요. 그럴 정도로 정치인들이 여기 대해서 자기 일 아니니까 정치인들은 오프라인 신문만 보니까 댓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포털도 트래픽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자꾸 댓글을 많이 좀 양산하는데 외국에서는 댓글 구글이나 이런 데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좀 엄하게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네, 가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마무리. 이명박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이명박 아들 이시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좀 상당히 대차게 여러 번 까한 적이 있죠.
여기는 또 김무성 사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가 마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시영도 연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추적 60분이 김무성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우원 사위를 포함해서 대형 병원 원장 아들, CF 감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취재 중에 이시영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 그러면서요. 제작진이 입수한 김우원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의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거기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시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공소장에서 누군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이시영과 연관돼 있을 만한 부분을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거기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공소장에는 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주사기 3개에서 DNA, 남녀의 DNA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이 중에 이시영과 김무성 사이 앤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딸도 검사해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장 아들, 유명 병원장 아들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실명 다 나왔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네. MB의 아들 이시영이고요. 그렇죠. 김무성 사위 이상균이고요. 미즈메디 노성훈 병원장 아들 노영호고요. 최태민 손자 서현덕이고요. 그렇죠. 여자 가수는 범키 가수 K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CF 감독 배성진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탤런트는 이태임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죠. 이 3년형도 축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마약 수사는 4년에서 9년이 관례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김무성 사위가 죄질이요 2년 반 동안 적발된 것만 15차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약 기억나시겠지만 백화점이라고 했죠. 온갖 마약도 다 동원된 거. 이래서 양형 기준에 하한선도 못 미치는. 그렇죠. 그 하한선을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문제는 김무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김무성이 빽서갖고 사위를 봐주게 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였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이시영이 관련된 정황 때문에 그렇죠. MB가 직접 손 썼다. 그렇죠. 이런 의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교일이 MB맨이 매관매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쨌든 MB맨으로서 지검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까지 이제 영입된 거잖아요. 영전된 거죠. 쉽게 말하면. 최교일이가 큰일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매관매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교일이 당시에 자기 마약 전문도 아닌데 이 사건을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최교일의 후배 검사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 사건으로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명박이 직접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시영 부분은 빼버리고 김무성 사위는 말도 안 되게 집행유예로 해버리고 뭐 검찰이 원래 공소 기소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 사람한테 죄를 주세요잖아. 근데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집행유예를 내니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항소를 하는 검찰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고 그게 검찰의 적폐인 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월호 문제 관련한 것도 검찰의 적폐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뿌리 깊은 적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롯데월드 인허가 정말 예민한 문제가 터졌는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서가 이제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송람 비행장 3도 각도 틀기. 실제로 롯데가 이명박에게 어마어마한 로비했다는 정황들이 있어요. 롯데면이 이명박의 측근으로 들어간다든지 서로 간의 인맥 교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가서 결국엔 롯데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인가요? 네, 그것을 세우게 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리가 개입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수년 동안 국방부 장성급들이 다 반대해왔고 전문가들이 다 반대해왔습니다. 썩은 군대도 반대를 했던 거를 MB가 했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했는데 이게 돌이킬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123층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엄함을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허물고 이 관련자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한번 이 적폐로 쌓아 올린 이 적폐의 탑 롯데 123층을 허물면 그거 철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이거 신비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국가의 공권력의 준엄함을 한번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다. 그 부분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가능합니다. 신동빈이가 잘못했으니까 봐주세요. 국가에 헌납한다면 모를까.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 이 비리 열개는 나왔어요. 근데 이게 관련된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 깨놓고 우리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명박은 롯데로부터 우리의 상상하기엔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해주는 법이 어디서 우리 몇 년 전에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 이명박이 그냥 해줄 리는 없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결정해서 결국에는 군사 비행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국가 세금은 훨씬 더 쓰여지게 만들면서 개인 롯데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줬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커미션이 얼마일까인 거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3도 틀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비상시 때 굉장히 위험한 방해물로 롯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청사라고 해야 되나? 롯데월드 건물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엄청난 특혜나 로비로 비용을 많이 썼을 거고, 저는 부실공사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부실공사가 우려되면요, 건축의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하수 문제도 생기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는 건교부 산하교죠. 이게 지금 인허가 문제가 건교부가 얼마만큼 특혜를 줬고 얼마나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건은 단지 MB 정부의 부정부패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까지 수사가 완료돼야만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자기들이 정당하게 어떤 입찰을 따낸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정권 핵심 또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지어가지고 뭔가를 따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적폐 중에 엄청난 적폐인데 사실 적폐의 시작은 이명박이고요. 그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토대 내에서 박근혜 5년간이 더 썩어버린 사건이고 실제로 이명박은 교묘하게 지금 법을 피해가 있지만 적폐청산의 가장 타겟은 저는 이명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명박 쪽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5년 동안 박근혜가 이명박을 어떻게 수사할까 했는데 결국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이명박은 생명이 좀 연장된 측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들한테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든 단죄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늘이 덮고 있다고 그러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 그런 문건들이 속속 나와. 마치 짠 듯이. 그 문건 있잖아요.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이 임기가 끝나면 문건 캐비넷 다 비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비워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죠. 비리 공무원은 감각적으로 서류를 잘라야 돼. 네? 20개가 넘는 파쇄기를 전부 다 그것도 혈세로 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잘랐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렁각시도 아니고. 예, 아니 진짜요. 천사가 내려와서 기록물 보관소에 가서 복사해서 쫙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대통령이에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롯데월드 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잠깐만 복귀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성남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동편활주로 각도를 7도 정도를 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롯데월드 타워에 관련돼서 7도를 틀고 1조 2천억의 비용이 들 거다라고 추산하고 건물 높이를 50층으로 제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으로 바꾸면서 이명박은 7도 틀어야 되는 거를 3도만 변경을 하게 해요.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이 1조 2천억에서 3천억 원으로 낮춰져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3도로 변경되면서 롯데가 9천억 원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9천억 원의 돈을 아꼈으면 이명박이 커미션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타워는 껌이라고 봅니다. 껌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딱 집권 5년 동안에 롯데가 한 거예요. 인수합병 26건. 그리고 자산은 40조에서 84조 정도로 뛰었고요. 계열사 수는 46개에서 79개. 거의 배 이상 몸집을 5년 동안 벌렸어요. 요거는 정권의 비호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롯데를 통해서 해외 법인, 중국 법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 문제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HBC은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내 자금 유출 관련도 이명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수사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관료주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장악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명박이 자본가잖아요. 기업가가 대통령이 돼서 정경이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트럼프 같은 새끼지 사실. 예, 알고 그렇게 보니까 아주 된 거죠. 비슷하지. 예, 그래서 자본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 그것이 MB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MB 때 대표적인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롯데고 상징적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롯데가. 그랬더니 현대 전투에서 공군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군의 모든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고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MB 주새끼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국가 뭐 보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허물고 롯데월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롯데월드는 제2 롯데월드 건물은요. 대한민국의 자본들의 상징이에요. 부패한 자본들의 상징, 적폐 자본들의 상징. 그래서 이 수사는 민주주의를 다시 돌리고 국가 권력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사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조사가 돼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명박의 대학 동창이고요. 그렇죠. 롯데 인허가에 관련돼 있는 인물은 장경작이라는 인물이에요. 맞다. 그때 지금 이제 기억나요. 방송으로 한 이야기 있는데 롯데호텔 사장 뭐 이런 거 지내고 그러면서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지금 장경작인데 지금 이 사건에도 장경작이 연루돼 있을 거라고 보고 누가 봐도 특혜면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법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요거 롯데에게 이명박이 무엇을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파게 되면 제대로만 파면요 이명박은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적폐청산이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권PD의 적폐입니다. MB는요 강화문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 왜 그러냐면 아닙니다. 지금 법과 원칙으로 해야지. MB는 지금 이 새끼 최근에 그 얼굴 보니까 개고기 많이 처먹어서 얼굴이 기름기 막 흐르던데 이 MB만큼은 상징적으로 공개처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MB가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었고요. 박근혜를 만들었던 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국정원이 동원돼서 박근혜를 맡았던 게 MB 사후 퇴임 이후에 안전성 보장 때문에 이 폐륜적인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초기부터 얘기했던 4대강,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 적폐 청산 TF, 그리고 이번에 나온 롯데월드 타워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명박이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정치보복식으로 과거사 들추게 하는 거다. 그렇게 몰고 가고 싶겠지. 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한다는 오만을 갖고 있다. 에이씨. 이게 지금 몰린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원세훈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에 개입된 거 하나로만도 MB는 공개처형해야 되는데 자유당 때도요. 예? 자유당 때도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당했어요. 예? 사형받았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추방했어요. 그런데 지금 MB가 4대강이요? 아니, 롯데도 봐줘, 씨발. 4대강 다 봐줘. 이 원세훈과 관련된 청와대발 부정선거 개입,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묶어놓고 공개처형해야만 공권력에 대한 또는 국민 주권에 대한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됐었는데 조 기자님 지금 소속사도 지금 연락 진위 여부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 참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네. 일단은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SNS에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연기 생활에 힘들다. 이제는 종집을 찍겠다.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소속사도 놀라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연락을 취해보고 이제 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완전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태임 씨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개인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지금 소속 기간도 1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더 훨씬 해야 되는 기간인데 예. 전속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구를 뭐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최종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계약 기간 1년이 남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이해한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상대방 소속사에 어떤 큰 잘못이 없지 않는 이상 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한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태임 씨가 너무 악플 때문에 여러 가지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충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 주어진 계약 기간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차하거나 일을 안 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또 두 번째는 다른 신상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거 좀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신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급박한 사정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또는 세 번째는 연예계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기획사랑 일을 못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태임 씨가 어찌됐든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네.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 설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직접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조광영 기자님, 근데 네.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이 유독 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설현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주 저도 이제 사진을 받아봤어요. 예. 깜짝 놀라서 지웠는데 정말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합성을 잘했더라고요. 교묘하게. 설현 씨의 얼굴과 이제 여성의 몸을 합성한 화장실에서 찍은 컷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합성 사진이라고 판명이 났죠. 하지만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파장이 되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어떠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뭐 본인에게는 하지도 않는 일인데 괜한 오해를 또 드릴 수도 있고요. 있었으면 진작 털렸을 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털어도 사건의 관련성, 개연성이 안 나오니까 무혐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지광 스님이라는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덕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에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범벅이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말이 제한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건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SNS에 사실상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연기 생활에 힘들다. 이제는 종집을 찍겠다.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소속사도 놀라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연락을 취해보고 이제 입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계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태임 씨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개인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지금 소속 기간도 1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더 활신해야 되는 기간인데 예. 전속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이 같은 선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구를 뭐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최종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계약 기간 1년이 남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이해한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상대방 소속사에 어떤 큰 잘못이 없지 않는 이상 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한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태임 씨가 너무 악플 때문에 여러 가지 연예계 생활에 대한 고충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이 주어진 계약 기간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차하거나 일을 안 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또 두 번째는 다른 신상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거 좀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신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급박한 사정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또는 세 번째는 연예계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기획사랑 일을 못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태임 씨가 어찌됐든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예.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 설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직접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조광영 기자님, 근데 네.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이 유독 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설현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주 저도 이제 사진을 받아봤어요. 예. 깜짝 놀라서 지웠는데 정말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합성을 잘했더라고요. 교묘하게. 설현 씨의 얼굴과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 생각이 나서. 지광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 대학 설립의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들어간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해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 제과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언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언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 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 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언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이명박 씨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최소한 일주일 안에 논현동
자택을 떠나서 무상급식을 먹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주말 동안에도 테니스 치었다고. 예. 그 테니스 치면서 2년 후에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예. 네. 뭐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관리에 따라서 자기가 2년 정도면은 사면돼서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인데 택도 없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여론을 계속 봤을 거라고 보고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구속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에 큰 획을 또 하나 긋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검찰 출석하는 날도 엄청 떠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떨고 있다는 게 보여요. 대통령을 지냈지만 현재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경호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 일개 개인인데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들은 그런 멘탈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지만 대통령이었다고 쳐봐요. 날마다 이명박의 비리가 터져 나와요. 방송만 틀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출석해서 사실상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10만 달러 제외하고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상황인데 지금도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중에 저는 3분의 2는 검찰이 적당하게 언론에 어레인지 해준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사 대상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중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뭐 작전명, 뭐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건데 그게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분노한 게 국정원 대북 공작 비걸로 바다 이야기를 그렇게 캐고 다녔대요. 2012년 4월 총선이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 해에 12월 달에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바다 이야기 관련해갖고 필리핀에 도주했던 관련자를 국내에 송환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폭로하고 추모 분위기를 꺾자는 의도에서 이 공작을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방송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 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지. 경제 그룹, 예. 문화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튜 너도 냈지 이렇게 다 지목하는 밝혀야 유튜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이득을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야, 릴레이 하는 거야? 예. 유튜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겨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간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 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유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 스를 연락 부릅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 참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네. 일단은